자, 2차 시 때는 1차 시에서 소개한 내용 바탕으로 또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그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나온 사례인데, 스몬비라고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예. 거리에서 뭐 스마트폰을 이제 보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예,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 사고가 안전사고, 특히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 디자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이 횡단보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예, 일단 교통 시스템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를 이제 볼라드,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전자 블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신호등, 그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몬비, 이런 사람들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사례를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나오죠. 예. 국내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이런 교통 표지판 이제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횡단보도와 방지턱, 노란 발자국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보행신호 음성 안내 한다든지, 또는 이제 안전교육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편말을 들어서 뭐 약간 인지를 시켜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바닥 사인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약간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쪽으로 약간 좀 접근한 결과는 보면은 이 바닥 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닥 신호등. 그래서 바닥 신호등을 눈여겨보면은 이 시스템 디자인이 좀 약간 적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내고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요소와 관계를 이제 개선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먼저 시작된 건 아니고, 화면에서 보듯이 네덜란드에서 먼저 보행자를 위해서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약간 눈에 잘 띄는 그런 빛을 이용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게 이제 점자 블록에 이제 를 활용해서 이제 바닥 신호등이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점자 블록은 시각 디자인,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요소인데, 이 횡단보도라는 그런 시스템에서의 요소의 어떤 이 사용자와, 특히 사용자는 스몬비죠. 이 스몬비와 요소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좀 더 개선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디자인을 제시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요소, 시스템 안에 있는 요소의 상호작용을 개선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시스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주변에 주변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보면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뭔가 그 공공시설물에 뭔가 다르게 적용됐다라고 생각되면은, 다르게 적용됐다는 걸 이제 발견하면은 그걸 한번 시스템 측면에서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제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걸 한번 눈여겨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중심 사고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시스템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인간 중심적으로 디자인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하게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은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새로운 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상호작용을 가지고 개선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시스템 요소를 파악하는 거, 또 디자인 문제가 혹시 이런 시스템 요소에서 발생되지 않는지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UI나 UX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구사항을 통해서 이제 개선하는 건데,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요소, 핵심적인 요소와 또 그 요소와 요소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향으로 도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중심 사고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자인 싱킹을 대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스템을 좀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분석을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론이 좀 필요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맵, 시스템 매핑이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구성 요소의 어떤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록은 이제 목록을 쭉 리스트 하는 건데, 리스트만 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연결관계가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행위자, 뭐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죠. 그런 것들을 표시하고 또 링크된 어떤 상호작용을 이 시스템 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맵과 관련된 것들은 또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 시스템 맵과 관련된 이 캔버스, 시스템 분석을 위한 이 다양한 이 캔버스가 이제 공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템플릿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은 좀 더 시각적으로 나와 있죠. 뭐 커뮤니티 발전 캔버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정이라든지 활동, 플랫폼적인 요소,
그 다음에 여러가지 메시지, 그 다음에 사용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맵에다 구성해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요소를 한번 쭉 펼쳐보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캔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보면은 뭐 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 노드와 커넥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약간 용도에 맞게 자신의 어떤 대상에 맞게 재구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각화죠. 좀 더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좀 아이콘을 활용해서 구성 요소를 좀 시각화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시스템 앱을 그려볼 수 있겠죠. 공공 대여 서비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따릉이가 있는데, 이 따릉이를 가지고 시스템 앱을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친숙한 따릉이 서비스는 불편하다. 여러분도 아마 따릉이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아마 뭐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불편한가? 뭐 분명히 이제 사용자마다 또 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또 그 요구사항을 통해서 어떤 그 따릉이의 어떤 요소들이, 어떤 요소와 요소의 어떤 상호작용이 불편해서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한번 맵을 한번 그려보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맵에서의 어떤 요소와 요소의 어떤 상호작용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그 상호작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로 좀 약간 구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 이제 인과지도라고 하는데, 요소와 요소의 어떤 피드백,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아이스크림 판매가 상승할수록 폭력 범죄가 상승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매량과 폭력 범죄 발생이 약간 비례한 거에 어떤 상관관계인데, 그걸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인과관계를 보면은 온도가 좀 약간 중요한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찬 음료, 아이스크림 판매가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범죄가 발생한다,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요인과 요인 사이를 약간 논리적으로 전개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디자인 어떤 이 문제 요인의 원인을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요소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관관계라든지 인과관계를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 인과지도의 어떤 그런 간단한 사례인데, 불편하다, 일단 유저가 이제 불편하다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 불편한 요인이 무엇이다 라고 가정한다면은, 여기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우리가 그 전까지 찾았다면은 그 외적인 요인은 뭐가 있는지 좀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스템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용성, 유저블리 테스트가 있듯이 시스템 사용성 척도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프로젝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상 또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 이런 척도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용성, 유효성, 효율성, 만족성 약간 좀 기반을 둬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의 어떤 사용성을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화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려본 내용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4D 프로세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전개하죠. 발견, 정의, 개발, 전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약간 좀 시스템 측면에서 좀 고려한다면 이제 대상이 갖고 있는 뭐 시스템 사고에서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 요소, 상호작용, 또 시스템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이 어떤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의 어떤 상호작용을 한번 고려해서 상호작용을 이제 어떤 설계 조건으로 해서 개선 방향으로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대상의 요소와 관계를 활용해 유용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 이게 이제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름 이제 정의를 한 거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뭐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5주 동안 그 시스템을 좀 더 고려하고 또 그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기 위한 또 시스템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UI나 UX 사용성 부분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부분과 함께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또 그 전체가를 구성하고 있는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시스템 아이디가 잘 이해가 되는지 약간 좀 전달되었는지 좀 궁금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15주 동안 이런 시스템과 디자인이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시스템이 그 전까지는 좀 어렴풋했다면은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디자인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또 강의 계획에 맞게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